나추럴이 내게 오는데 참 그 자기 삶에 그래서 사상학은 모든 거에 적용이 되고 호르몬도 다 대칭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양의 대칭성이 있어서 프로게스테론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대칭을 하고 에스트로겐하고 안드로겐이 대칭을 하는 거고 이게 타향성이고 지난 강의에서 제가 했습니다. 교보세 포종을 다루면서 녹용 프로게스테론이다 했고 에스트로겐은 소양성입니다. 그리고 안드로겐은 소음성, 테스토스테론은 태음성이에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에서 안드로겐으로 이제 전화하는 5알파 리덕사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 억제제가 바로 피나스터레이드, 프로스카입니다. 프로스카. 프로페시아의 전신이죠. 프로페시아 머리털 나는 약은 이 약을 용량을 한 6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이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안드로겐 과잉인데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과잉으로 금생수를 해서 안드로겐이 높아지는 사람은 태음인이고 안드로겐 자체가 높은 사람이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약은 캐소덱스라, 비카루타마이드가 대표적이고 그 유사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엔타루카마이드든지. 캐소덱스는 태음인 약이고 소음인은 반응을 안 합니다. 실은. 근데 저는 소음인들이 왔을 때는 프로스카를 양반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쓰게 해요.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바로 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프로스카. 그래서 전립선암은 비교적 태음인들은 반응이 괜찮고 소음인들은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 태음인 약 쓰기 때문에. 그런데 두 체질 다 소양인 경우는 GnRH 아날로그인 류프론 같은 주사가 잘 받지만 이 약이 제 생각에는 불필요 없는 한 약이에요. 그래서 결코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거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 GnRH 아고니스트 썼더니 갑자기 안드로겐이 막 불꽃처럼 올라가더라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약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은 소양인이 많으니까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꼭 소양인 약과 에스트로겐 억제제인 이 졸라덱스, 류프론과 태음인 약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바로 이 약을 못 쓰게 하고 GnRH 아고니스트를 못 쓰게 하고 이 캐소덱스하고 우리 한약만 갖고 치료한 겁니다. 이게 저희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상학에서는 모든 거를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태극에서 시작해서 모든 거는 짝이 있다. 반대적인 성질이 있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다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nRH 아고니스트가 제외되어야 겨우 태음인에게 합당하다. 그래서 이를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프로게스테론 태양성, 에스트로겐 소양성. 그래서 소음인은 안드로겐 과잉으로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사용되어야 하고 소음인들은 캐소덱스가 제가 볼 때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텍소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자이티가 제줄라라는 약들이 나와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음인 약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양성 전립선 비대에서는 프로스카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빈뇨에 쓰는 소양인 약들. 소양인들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광 자체가 작아지고 방광이 작다 보니까 금방 몸 안에 소변이 차면은 압력 형성이 돼요.
그죠? 그럼 방광이 조금 압력을 받아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 방광 주변과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방광을 확 쏘아서 내보내죠. 그래서 밤에 잦은 빈뇨가 있을 때 이런 환자들한테 방광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알파 차단제예요. 알파 차단제. 근데 이거는 소화인 약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립선암 환자들한테는 이 약을 쓰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우리가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오줌길이 줄어드니까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때 방광 경부를 열어주는 성향이 있어요. 오프닝. 그러니까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오겠죠. 근데 이거에 의해서 탈수가 됩니다. 그럼 탈수가 되면 암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표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처음부터 폐, 여기 지금 전립선에 검은 데가 암이죠. 여기 잘 보이네요. MR상. 뼈전이도 좀 돼 있습니다. 뿌비게. 그 다음에 여기 장골에도 뼈전이가 돼 있고. 그 전립선 다발성 폐전이 양측전이 복부에는 4.6cm 정도의 종양이 전립선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트를 찍어보니까 이 수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악성도를 의미합니다. 5 이하, 3 정도가 되면 염증일 수도 있고, 염증에도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고, 암에서도 혈관이 분포가 됩니다. 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근데 이게 이제 5가 넘어가면은 암으로 보는 거죠. 페트 상에서도 프로스테이트 그랜드에 악성 종양이 보이고, 폴모네리 메탈을 보이고, 세이크룸과 일리악본과 이스키오 뿌빅본, 치골 라무스에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폐전이 청골, 우측 장골, 치골 부위에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좀 수고로워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좀 찍어봤어요. 여기 있는 이 동그란 것들이 다음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그죠? 한 카트에 한 20개 정도. 이게 전 카트를 다 한 게 아니죠. 네. 지금 이거 보시면 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거의 한 20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이 정도가 되면은 선생님들이 손을 듭니다. 약물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아까 우리가 논문에서 읽었던 대여섯 개를 없앤 것 같고도 대단하다고 좀 드문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200개 종양이 폐에 퍼져 있으면 말기 중에 말기죠. 근데도 체질에 맞는 항암제 플러스 한약. 한약 단독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항암제 단독으로도 절대 안 돼요. 주기세포를 치료하는 우리 한약제제와 일반 캔서셀을 죽일 수 있는 암세포와 더불어서 환자 보호자와 환자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게 결과가 온 겁니다. 아무리 한약 약이 맞아도 이렇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국제청신병원 요새 매그놀리아로 바뀌었습니다. 텍솔과 함께 한방약물을 시료하였고 6차를 시행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좀 쉬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했는데 6월부터.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겠는데 또 아무리 한약 영양이 잘 맞아도 체질에 의한 식이요법 채식 위주 식단으로 육류를 피하고 고기보다 생선을 단백질로 하고 또 환자가 뭐 걷고 운동하고 폐활량을 누렸고 제일 어려운 거는 가족이죠. 환자 자신은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지겹습니다. 그러면 뭔가 더 새로운 걸 먹고 싶고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되라. 그 다음에 수도자가 되라. 금욕하라 이겁니다. 금욕. 금욕이 딴 게 아니고 음식을 체질에 맞게 먹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바보가 되라. 머릿속에 생각,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몸을 쓰는 거래라. 우리 피는요, 우리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세 군데에 갑니다. 하나는 뇌에 갈 수 있고, 브레인에. 나머지는 사지 근골이죠. 하나는 사지 근골로 갈 수 있고, 뼈와 근육으로. 하나는 소위 말하는 오장육부로 갑니다. 장부로. 그래서 낮에는 사지근골로 가서 활동을 하거나 머리를 쓰다가 피가, 밤에는 사지근골에서 혈액이 스톱되고 머리에서 혈액이 스톱되고, 그러면 이 피가 다 어디로 몰려요? 장으로 몰려. 피가 장으로 몰리면 뭘 합니까? 그야말로 리셋이 시작되는 거예요. 리셋. 우리가 사무실에 때가 많이 어지럽혀 있으면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하죠.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하는데 거기 사무원들이 남아있으면 청소가 되겠습니까? 청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피가 올라가고 사지근골로 피가 가 있으면 장으로 혈액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에는 휴식, 레스트, 휴식을 하면서 머리에 있는 피가 장으로 내려오고 사지근골의 피가 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리셋을 시킵니다. 몸에 잘못된 거를 다 삐뚤어진 책상 똑바로 하고 어지러진 거 다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정 기능이 있어요. 원래 자정 기능. 그래서 암도 발생하면 암을 죽이는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 림프구가, 림파틱 시스템이 돌아다니면서 다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고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는 뭐냐? 이 림파틱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워서. 몸이 너무 이렇게 열이 펄펄 나야 되는데 몸이 차가우니까 림프구에 기름이 흘러다니는데 그 기름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방한복이 없으니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선 장까지 피나 림프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나 림프구가 잘 못 가. 왜? 혈액량이 부족해서도 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머리로 혈액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보가 되라는 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면은 피가 몸으로 내려오고 장으로 가서, 낮에는 사지근골에서 운동을 하고 밤에는 혈액이 장으로 가서 깨끗이 사무실 청소를 하면은 스스로 암을 치료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항암제나 한약을 써도 하루 종일 머리 굴리고 앉아갖고 운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피가 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몸은 심장이 피를 돌리죠. 그죠? 암은 제가 이제까지만 설명한 걸로 봐도 암은 산소 부족이다. 산소가 없어서 생긴다. 산소를 실어 나르는 거는 바로 뭐예요? 혈액이다. 블라드. 근데 혈액은 뭘로 되어 있어요? 바로 물로 되어 있다. 물 많이 마셔야 되고 혈액이 순환이 잘 돼야 돼. 혈액을 순환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심장 혼자서 피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피를 보내면 나머지 혈관들도 도미노처럼 쫙쫙쫙 쪼여줘야 돼. 그죠? 여러분들 도미노 아시죠? 하나가 딱 쓰러지면은 옆에 게 쓰러지고, 옆에 게 쓰러지고, 이렇게 쭉 이 도미노 흘러갑니다. 이 혈관의 수축력은 어디에 있냐? 바로 근육에 있어요. 근육. 근육이 힘을 줘서 추축을 할 때 그 힘으로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즉
힘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노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 혼자서 피를 보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심장이 어떻게 돼요? 과잉으로 움직이게 돼. 장군 혼자 움직이고 쫄병들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장군 혼자 피곤해. 그죠? 그러면서 심비대가 돼. 심근들이. 그러면 순환이 나빠지니까 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바보가 돼야 된다. 머리 쓰지 말라. 머리 쓰지 말고 돌격대처럼 운동하고, 너무 입에 단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음식을 잘 지켜라. 그래서 역시 이 환자가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는 환자들은 누구나 애 같습니다. 뭔가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고 잠시라도 좀 우리 학교 수업하다가 한번 땡땡이 하면 아주 기분 좋죠. 마찬가지로 음식을 딱 체질에 맞게 먹다가 가끔 일탈해서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데 보호자가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소변을 0.9, 1.2 맞춰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소음태음이라는 바닷물고기와 같기 때문에 짠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민물고기는. 근데 바닷물고기는 짠물에 나오면 죽어요. 소음인 태음에는 항상 소금이 떨어져 나가고 포타슘이 들어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많은 전립선 암 환자들은 소음인 태음인데 도마도가 전립선에 좋다. 도마도는 양성 전립선 비대에 좋지. 그죠? 양성 전립선 비대에. 도마도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라이코펜이 양성 전립선 비대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양인들한테는. 근데 우리 음인들한테는 이뇨를 시키고 굉장히 좋지 않아요. 도마도. 도마도 먹으시면 안 돼요. 도마도는 포타슘이 엄청 높은 거예요. 소디움과 포타슘은 시소입니다. 소금기가 올라가면 포타슘이 떨어져 내려가고 거꾸로 인체 내에서 포타슘이 올라가면 소금기가 떨어져 내려가요. 서양의 유명한 이 화학에서 NAK ATPa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체내에서 소디움을 업테이크 시키고 포타슘을 배설하면서 그 소금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바로 물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이 흡수가 되려면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 근데 암 환자의 혈액은 바로 물로 되어 있고 물이 흡수가 되려면 소금이 필요한데 소음인 태음인은 항상 소금 농도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데 포타슘 높은 도마도를 먹으면 소금기가 더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혈액량이 줄어서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학적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히 도마도가 영양에 좋다가 아니고 사상학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펑션을 하느냐,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태음은 항상 소금은 배설이 되고 포타슘은 들어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포타슘 높은 음식을 줄였죠. 포타슘 높은 음식이 뭐냐? 감자, 모밀, 옥수수, 호밀, 도마도, 오이, 상치, 가지, 우엉, 당근. 그죠? 채소도 주로 태음인한테 좋은 건 아스파라거스, 무청, 케일, 근대, 죽수, 마. 이제 이런 게 아주 좋고 두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도 좋아요. 태음인들은 아주. 요거는 밀가루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5월이고 우리가 한약과 텍소를 벌써 한두 차례 시작하고 나서 그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던 게 벌써 7월 달에 확 줄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9월 달에는 한 두세 개 남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 폐에 아주 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2개로 줄고 여기 1개로 줄고, 이게 작년 얘기죠. 그래서 2023년 9월에 벌써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근데 거의 같은 부위인데, 보시면 오른쪽 그 당시 2개 여기 보이던 것이,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로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나만 남고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2023년 9월 달이고, 그래서 대부분 남아있는 걸 제가 쉬어보니까 한 10개 정도 9월 달에 남았고, 11월 달에 한 5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오래 하면은 체질이 맞아도 쉽지 않아요. 손발 저리고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워낙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쉬자. 이제 한 5개 남았으니까. 그래서 주사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먹는 약과 달라서 간을 거쳐가지 않아요. 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대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대장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다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서 독성을 없애고 좀 나쁜 것들은 쓸개로 내보내는 거고, 좋은 거는 흡수시켜서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대장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간으로 가는데 처음에 대문 열어주는 거예요. 대문. 친한 사람들은 우리 몸 안까지 들어와. 쉽게 말하면 안방 구경도 하고 집 구경하고 가십시오 해서 영양성분을 빨아당기는 거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은 저 마당이나 구경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쓸개에다가 다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쓸개로 배설을 시켜서. 그래서 독성 제거하는데 주사제 항암제는 효과가 빠르긴 하지만은 간을 거쳐가지 않다 보니까 혈관 손상이 돼버려요. 그게 오래 맞으면 혈관이 굳어져서 뻣뻣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성을 잃다 보니까 전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워낙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부작용도 많이 없었지만은 역시 오래 할 수는 없고, 텍솔 자체가 1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즉 화학치료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5개 남았는데 좀 쉬어가면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전립선암 다발성 폐전이 200개에 거의 뭐 3개에 없는 사례겠죠. 이 정도면은. 이것이 이 사상의학과 양의학의 체질론을 결합해서 얼마나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집 안 오시고 제 생각에 만약 한방 치료를 안 하고 텍솔만 했다면은 제 생각에 그래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좋게까지는 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뼈에 통증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서양의학이 사상의학의 이 툴을 빌어가지고 현대의 그 많은 아주 발달한 유전자가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룹핑을 하지 못해. 왜? 개인 유전자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사상의학 툴을 이용하면 이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한 부분으로. 그럼 훨씬 양의학도 소모전 없이 괜히 비싼 항암제 쓰고 사람 죽게 만드는 그런 거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전립선암 1강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